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유교와 연고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의 마지막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은 제 책에 들어간 보론인데요. 책에서 제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이 출판되기 전부터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고 그 강의한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서평을 쓰라고, 그러니까 책이 출판되기 전 원고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몇 년 했었고 그 몇 년 되는 사이에 매 학기마다 이제 학생들에게 서평을 쓰라고 했는데 그 서평을 쓴 친구들이 많았고 뭐 굉장히 좋은 서평이 많았는데, 물론 뭐 좋다는 것의 의미가 저한테 막 그 책 좋은 책이다, 유석준 교수가 쓴 그 우리한테 서평 쓰라고 한 책은 참 좋은 책이다라는 식으로 썼다는 의미에서 좋은 서평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잘 소화하고 실제 자기 가족에서 내가 얘기하던 그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잘 해석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서평을 하나 쓴 친구가 있는데요. 2018년 봄 학기에, 지금부터 2년 전이네요. 2018년 봄 학기에 제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교양 과목 강의를 연세대학에서 했었습니다. 그 강의의 수강생인데 생활디자인학과 2014학번의 강신욱이라는 그 제 학생이 저한테 낸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읽고 내 책의 내용을 잘 자기 가족사에서 정리하고 있어서 강신욱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 보고서를 내가 내 책에 부록으로 넣으려고 그러는데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자기로서는 너무 잘된 일이다, 그렇게 되면 고맙다고 해서 기쁘게 책에 들어갔습니다. 이 9장은 강신욱이라는 친구가 자기 집안 사람들 얘기를 이제 쓰면서 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어머니 이런 분들의 얘기를 쓰면서 이제 제가 설명한 여러 가지 그 유교 문화, 또 그 유교식으로 영원히 사는 방법, 혈연지연, 학연, 그런 것들이 자기 가족사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오늘날의 강신욱의 가정이 지금 생활하게 됐는지를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썼는데요. 굉장히 연관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할머니가 5남매를 어렵게 키우셨다는 설명을 해요. 할머님이 아마 혼자 5남매를 키우신 집안인가 봐요. 근데 그 5남매 중에서 그러니까 5남매 중에 이제 강신욱의 삼촌 되는 분이 있는데 그 삼촌이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나머지 형제들이 그 삼촌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제가 희생당한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삼촌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여자 형제들이 공부를 아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공부 그만해라, 삼촌이 대학 가야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제 그 삼촌의 대학 공부를 위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 집집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 또래의 시청자들은 우때에서, 그리고 제 또래보다 훨씬 아래, 예컨대 지금 20대, 3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 벌어졌던 일일 겁니다.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할 때 이제 형제가 여럿이셨죠. 요즘하고 상황이 다르죠. 요새는 뭐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둘만 있으면 엄청 형제가 많은 거고, 대부분 있으면 하나, 아예 없는 집도 많고 한데, 그때만 해도 뭐 많으면 10명, 적어도 뭐 서너 명, 뭐 대부분 대여섯 명씩 이제 자식들 둘 때였는데, 그 형제들이 자라면서 60년대, 70년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형제들 중에 남자 중에 똑똑한 친구, 대부분 그리고 장남한테 그런 편향이 쏠리긴 하는데, 그 장남 하나를 제대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형제들은 학교를 그만둬라. 예컨대 뭐 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마치고 대학은 우리 형제 중에서는 장남인 큰오빠가 가야 된다, 맏아들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선택들을 집집마다 했고, 그 과정에서 공부 잘하던 그 형제들이 이제 굉장히 섭섭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때 왜 나는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공부를 안 시켜줬을까, 안타깝다, 원망스럽다. 그런데 뭐 한 걸음 더 비켜나서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가 간다. 아마 이 정도의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강신욱의 집안도 보니까 할머니가 5남매를 키우면서 삼촌이 이제 그 공부를 잘 하도록, 여자 형제들은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삼촌이 외대에 들어갔나 봐요. 한국 외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내가 그 기업가 재연을 할 때 몰아서 가족 중에, 자식 중에 누군가에게 몰아서 가족의 어떤 다음 세대의 발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91년에 결혼을 했다고 나와요. 지금 그 리포트에 보면은. 그래서 누나도 낳고 뭐 이제 가족 사업을 컴퓨터 유통업
업체에서 이제 아버지가 가족 사업을 했는데, 그때 그 가족 사업의 직원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삼촌 뭐 이런 사람들, 이모 뭐 이런 사람들을 같이 이제 말하자면 가족 경영을 한 셈이죠. 그래서 삼촌은 사장인 매형의 비호 속에서 열심히 영업을 했다. 경험 없는 20대 초중반 남자를 단순히 혈연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지금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왜냐하면 연고주의가 비효율적이고 부패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강신욱의 집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가족들이 일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개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책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고용된 이는 그 소개해준 당사자의 체면 때문에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은 삼촌이 본인이 보기에도 청춘이 아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일에 열심히였다라는 증언을 하고, 삼촌한테 그 이유를 묻자 누나, 즉 아버지의 이제 아내죠, 누나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연고로 소개한 직장 생활은 연고 때문에 부패하기 쉽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연고에 끼어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체면, 얼굴을 봐서 아, 저분한테 내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는 설명을 했던 거하고 딱 들어맞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자 뭐 대부분의 그 가족들이 친가와 처가가 다 거기 같이 일을 해서, 말하자면 집합적인 제휴, 형제들이 서로 잘 살아야 웃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잘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우리 집안에서도 관찰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 때에서 그것이 실현이 됐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발전적이고 집합적인 재현이 실현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촌 얘기로 가서, 큰 외삼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외삼촌이 한국외대 베트남어과를 졸업하고 금융권에 취직을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중반에 그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우리가 활성화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제 아마 그 금융회사가 금융권에서 베트남 지점에 이제 삼촌을 발령을 낸 모양이고, 외삼촌을. 그 외삼촌이 베트남어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도 그런 발령을 냈을 거고, 본인도 또 거기 가서 그런 인연을 이용해서 굉장히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공적인 베트남 활동을 하게 됐고, 그 성공적인 베트남 활동을 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베트남에서 한국 외대 출신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자기 큰 외삼촌은 별 무리 없이 또 일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로 뻗어나가는 모습인데, 거기에 끼어 있는 혈연지연 학연의 모습들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 강신욱이라는 우리 학생의 집안에서는 굉장한 어떤 경제 집안 기준에서 경제 발전이 되는 중요한 매개거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가장 가슴 아프고 좀 요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이제 대목 어떤 증언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외할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이혼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뭐 강신욱 손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제 이걸 담담히 써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 제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사실 아마 강력한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강신욱 본인의 선택보다도 그 외할머니, 그러니까 그 이혼을 당하셨는지 뭐 이혼을 하셨는지 뭐죠, 하여튼 이혼을 한 당사자인 그분의 뜻이 제사를 지내자라는 거라서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말하자면 유교 문화적인 전통을 이제 외할머니가 굉장히 체화돼서 따르고 있고, 그 유교 문화에서는 지아비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뭐 맞으면 유교적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고, 그 제사에 후손들이 와서 기업과 제혈을 이어가는 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대목에 가서는 아, 이게 이렇게 정말 가슴 뭉클한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식들의 성공을 보여주어서 외할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승화시키는 과정,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외할머니랑 사이가 나빠서 이혼을 했지만 당신이 난 자식들은 당신보다 더 훌륭하게 돼서 지금 우리 집안은 더 잘 되고 있다. 이게 이제 맞으면 그 가슴 아픈 기억을 좀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발전적 재현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일깨워주는 의례가
이 외할아버지에 대한 제사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약간 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속한 가족의 어떤 그 헌신적인 삶을 살고 왔는데 요새는 이 가족을 너무 사람들이 함부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막 이혼을 몇 번씩 하고 결혼을 몇 번씩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보면서 뭐 그게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그런 가족 관계에 있으면서 지금 이 강신욱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의 가족에 대한 헌신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가족에 대한 헌신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대안적인 어떤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성찰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도 답이 없습니다.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학생 강신욱이 입장에서 강신욱의 외할머니가 겪은 아픔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해석을 손자 입장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 집안의 상황이 거시적인 대한민국의 발전, 일제를 거치고 건국을 하고 뭐 전쟁을 거치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그리고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그런 메커니즘들이 막 일반화된 효율성으로 서로 막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과정에 각각의 우리 국민들의 가정에서는 전부 이 강신욱이 겪었던 이런 가정적인 스토리들이 있겠죠. 저희 집도 비슷하고 집집마다 비슷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집은 더 잘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더 잘 못된 집도 없잖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과거보다 생활이 수직 상승을 했죠. 세대가 3개 바뀌는 동안 그런 모습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 집안의 일로 정리해주는 학생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 강신욱의 서평을 제가 보론으로 제 책의 어떤 주장과 설명을 뒷받침하는 보론적인, 보완적인 글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아, 그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틀딱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틀딱! 오늘 강의를 끝으로 강의인지 뭐 설명인지 이 유교와 연고 이 책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제 영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내용만을 계속 설명하는 것은 이 영상으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틀딱